혹시 지금 하루에 영양제를 몇 알이나 드시고 계신가요? 멀티비타민 하나, 오메가3 하나, 홍삼 하나, 그게 끝이 아니죠. 관절에 좋다는 글루코사민, 눈에 좋다는 루테인, 또 어디선가 들은 좋다던 것들, 하루에도 5개, 많게는 10개 넘게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분들 중에는 건강해지려고 영양제를 챙겨 드시다가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70대 남성 한 분이 구토와 어지러움으로 응급실에 왔습니다. 그분은 평소에도 지병 하나 없이 건강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피검사 결과는 이상했습니다. 간 수치와 신장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 있었고 의사 선생님도 원인을 찾기 어려워했죠. 그런데 그분의 가족이 가져온 약봉투를 보고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약봉투에는 약이 아닌 온갖 종류의 영양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홍삼액, 프로폴리스, 은행잎 추출물, 비타민 D, 마그네슘, 오메가3, 무려 12종. 그분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몸에 좋다니까 빠지지 않고 챙겨 먹었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건강이 아니라 간과 신장에 큰 무리를 주고 있었습니다. 영양제는 분명히 우리 몸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처럼 믿고 무조건 많이 먹는 건 오히려 내 몸을 망치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몸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먹는 건 더더욱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좋으려고 챙긴 영양제가 우리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때는 밥 안 먹어도 비타민만 먹으면 괜찮다. 이런 말도 돌았죠. 하지만 지금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있습니다. 영양제는 음식이 될 수 없고 약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게 정말 필요한 영양제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챙겨 먹는 게 진짜 건강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꼭 알아야 할 영양제 상식과 자주 하는 실수, 그리고 내 몸에 딱 맞는 복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앞으로 영양제를 무턱대고 먹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될 거고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노후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노년기의 몸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젊은 시절처럼 영양제를 먹어선 안 되는지 하나씩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달라집니다. 그냥 외모나 체력이 달라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몸 안의 기능들도 조용히 조금씩 변해갑니다. 가장 먼저 소화 흡수 능력이 예전 같지 않죠. 예전엔 뭐든 잘 소화됐는데 이젠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합니다. 영양제를 먹어도 이 흡수력이 떨어지면 제대로 내 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간과 신장입니다. 이 두 기관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을 맡고 있죠. 약이나 영양제를 먹으면 이걸 분해하고 처리해 주는 곳이 바로 간과 신장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공장도 예전만큼 부지런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30대에는 하루에 영양제를 34종 먹어도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70대가 똑같이 먹으면 간에 부담이 되고 신장이 버거워집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처방약과 영양제가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걸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요. 그 상호작용 때문에 약효가 약해지거나 오히려 독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에 좋다고 많이 드시죠. 그런데 혈압약이나 혈전약을 함께 먹는 분이 오메가3까지 복용하면
피가 너무 묽어져서 멍이 잘 들고 심하면 출혈 위험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홍삼은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체질에 따라 혈압을 올릴 수도 있고 속을 쓰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다 좋다니까 하고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우리 몸은 나이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는 양과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음식도, 같은 약도, 그리고 같은 영양제도 나이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남들 다 먹는다고, TV에서 좋다고 무조건 따라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내게 맞는 영양제는 내 몸 상태를 먼저 알고 그에 맞춰 골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제 어떤 영양제를 조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잘못된 복용 사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비타민, 오메가3, 홍삼. 익숙한 이름이죠.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꾸준히 드시는 영양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양제들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거 믿기시나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잘못된 복용 사례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비타민 D 과다 복용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드시는 영양제죠. 그런데 이걸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혈중 칼슘 수치가 너무 올라가고 그로 인해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식욕부진, 메스꺼움, 탈수까지 겹치면 응급실을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하루 권장량보다 5배 이상을 몇 달간 드신 어르신이 피검사에서 이상 수치를 보이고 신장 통증을 호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오메가3입니다. 심혈관에 좋다고 하니까 고혈압 있는 분들이 자주 챙겨 드시죠. 그런데 혈액을 묽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항혈전제를 함께 복용하는 분들이나 출혈 성향이 있는 분들이 먹으면 멍이 쉽게 들거나 잇몸, 코피 등 원인 모를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수술 전에 오메가3을 끊지 않아서 수술 중 출혈량이 늘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칼슘제입니다. 뼈가 약해지는 걸 막으려고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칼슘을 너무 많이 먹거나 비타민 D와 함께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면 혈관에 칼슘이 쌓이는 혈관석회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생기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심장 질환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심장병이나 당뇨 있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홍삼과 같은 면역 보조제입니다. 홍삼은 전통적으로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모든 체질에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이나 고혈압 있는 분들이 홍삼을 오래 복용하면 두통, 불면, 속 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홍삼 말고도 녹용, 인삼, 자양강장제까지 겹쳐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건 전부 자극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과하게 복용하면 몸이 지치고 오히려 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양제와 약의 조합을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이 그 약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영양제를 겹쳐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 같은 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혈전 예방약과 함께 먹으면 출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지어 일부 천연 추출물은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간 수치가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천연이라서 안전하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녹차나 자몽도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자연에서 나왔다고 해도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약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전부 다 좋다고 알려진 영양제인데도 먹는 방식에 따라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영양제를 먹을 땐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내 몸에 아무 증상이 없어도 조용히 진행되는 건강 문제들이 있다는 거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자주 하시지 않나요? 나는 아직 괜찮아. 아픈 데도 없고 멀쩡해. 밥 잘 먹고 소화도 잘 돼. 그래서 병원도 안 가고 검사도 안 받고 영양제도 그냥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는 괜찮아라는 말이 때로는 건강을 해치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안에서는 서서히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간이나 신장은 문제가 생겨도 처음엔 전혀 티를 내지 않습니다. 간은 기능이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땐 이미 수치가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에 좋은 줄 알고 먹었던 영양제가 오히려 간을 지치게 만들고 신장을 혹사시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멀쩡한데 왜?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70대 여성분이 홍삼 농축액과 마늘즙을 1년 넘게 드셨어요. 그 외에도 비타민C, 프로폴리스, 눈 건강 영양제까지 하루에 8개 정도를 드셨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고 본인도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와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영양제를 모두 중단해 보라고 하셨고 2달 뒤 재검사에서 수치가 크게 내려갔습니다. 이 말은 내 몸은 분명히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과부하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증상이 없다고 건강하다는 건 아닙니다. 조용히 조금씩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우린 자주 놓치고 살아요. 그리고 그 대가는 나중에 더 큰 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방이란 건 내 몸이 아프기 전에 먼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이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복용 중인 영양제가 나한테 맞는지 주치의나 약사에게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일단 덜 먹는 게 낫다는 겁니다. 영양제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세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하면 독이 됩니다. 적당히 내 몸에 맞게 꼭 필요한 것만. 이게 바로 노후에 지혜롭게 영양제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게 정말 필요한 영양제는 뭔지,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영양제를 무조건 피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게 맞는 영양제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게 맞는 영양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약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이런 약들을 이미 드시고 계시다면 영양제와 충돌할 수 있는 조합이 있는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드시고 있다면 은행잎, 오메가3, 홍삼, 이런 혈액순환 관련 영양제는 의사와 상담 없이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몸 상태를 수치로 확인하는 겁니다. 혈액 검사나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면 내 몸에 부족한 영양소가 나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지, 철분이 낮은지, 간 기능이 어떤지 이런 걸 보고 필요한 영양제를 정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증상이 아니라 생활을 기준으로 고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햇빛을 잘 못 보는 분이라면 비타민 D, 채소 섭취가 부족하다면 멀티비타민, 소화가 약하다면 유산균이나 소화효소, 이렇게 내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바탕으로 영양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 좋다고 했다거나 TV에서 효과 봤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먹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하루 섭취량과 복용 방법을 지키는 겁니다. 영양제는 음식이 아니라 정확한 복용법이 있는 보조제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가 있고 하루에 2번 나눠 먹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복용 시간, 먹는 순서 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철분은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되지만 위가 약한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철분을 먹고 오히려 위험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반응을 보면서 복용법도 조절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적당한 기간만 드시는 겁니다. 영양제는 계속 먹는 게 아니라 필요한 기간만 필요한 만큼만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는 감기 유행할 때 한두 달, 유산균은 장 트러블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짧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1년 내내, 5년 내내 계속 드시는 건 오히려 내 몸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필요할 때만 정확히 이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5가지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1. 내가 먹는 약과 충돌하지 않는지. 2. 건강검진 결과를 참고하는지. 3. 생활 습관에 맞는지. 4. 복용 방법을 알고 먹는지. 5. 기간을 정해놓고 먹는지. 이 5가지만 지켜도 영양제는 든든한 건강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확히 어떤 성분이 노년기에 도움이 되는지를 아는 거죠. 무작정 다 먹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만 제대로 챙기는 법. 이제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영양소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성분을 먼저 고려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년기엔 젊었을 때보다 더 신경 써야 하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이 스스로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흡수력은 줄어들고 필요한 양은 오히려 많아지죠. 그래서 꼭 외부에서 챙겨줘야 합니다. 지금부터 노년에 꼭 필요한 영양소 6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꼭 필요합니다. 햇빛을 통해 생성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양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밖에 자주 나가지 않는 분들은 비타민 D 부족이 더 심해지죠. 이게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하면 넘어졌을 때 뼈가 쉽게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검사를 받고 필요하면 하루 800만 1000IU 정도 보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의 재료죠. 비타민 D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노년기에 칼슘이 부족하면 허리 통증, 무릎 통증, 골절 위험이 올라갑니다. 식사에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유, 멸치, 두부 같은 식품과 함께 보충제로도 챙겨야 합니다. 단, 칼슘은 너무 많이 먹으면 혈관에 쌓일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한 뒤 복용량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B군, 특히 B12입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과 기억력에 관여하는 성분입니다. 부족하면 손발 저림, 기억력 저하, 우울감이 생길 수 있어요.
나이 들수록 위산이 줄기 때문에 B12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특히 더 신경 써야 해요. 손발이 저리거나 기억이 잘 안 나는 느낌이 있다면 비타민 B군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심장병, 뇌졸중, 고지혈증 위험이 있는 분들에겐 특히 더 필요한 성분입니다. 등푸른 생선으로 섭취할 수 있지만 섭취량이 부족하다면 EPA, DHA 성분이 포함된 보충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단 혈액을 묽게 하므로 혈전약이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드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유산균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고 변비나 소화 불량이 잘 생깁니다. 유산균은 장 건강을 도와주고 면역력도 함께 높여줍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거나 식후 2시간 뒤에 따로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항생제를 드신 후엔 꼭 일정 기간 유산균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걸 방치하면 기력이 약해지고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면 회복도 더디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매 끼니 단백질을 꼭 챙겨야 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고기 같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필요시 단백질 파우더나 음료로 보충할 수 있어요. 하루에 체중 1kg당 1지 정도의 단백질을 목표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영양소, 비타민 D, 칼슘, 비타민 B12, 오메가3, 유산균, 단백질. 이건 무조건 다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몸 상태를 보고 이건 나한테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기준으로 선택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턱대고 다 챙기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가지씩 점검하고 보완해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좋은 영양제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지, 실제 영양제 고르는 방법과 팁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영양제를 고를 때는 뭐가 좋다더라, 누가 이거 먹고 좋아졌대, 이런 말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제품을 살지 고민될 때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성분과 함량입니다. 이 영양제에 내가 필요로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양이 적당한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를 고를 땐 하루 800만 1000IU가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메가3는 EPA와 DHA가 합쳐서 500mg 이상 들어있어야 기능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단순히 비타민이라는 말만 보고 고르면 정작 내가 필요한 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건 너무 많은 함량도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 권장량보다 훨씬 높은 제품은 의사 상담 없이 복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기준 인증과 안전성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과 달리 국가에서 인증받은 기능성 표시가 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마크가 있는지,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했는지 이걸 꼭 확인하세요. 또 원료가 어디서 왔는지, 합성 첨가물이 들어있는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없는지도 같이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직구 제품은 성분 표시가 정확하지 않거나 국내 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복합 성분인지 단일 성분인지입니다. 하나의 영양소만 들어있는 단일 제품이 있는 반면 여러 가지가 섞인 종합 영양제도 많습니다. 문제는 복합 영양제에 너무 많은 성분이 들어있으면 어떤 게 효과 있는지 알기 어렵고 내게 불필요한 성분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멀티비타민 같은 경우 이미 식사로 충분히 섭취되는 성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오히려 과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일 성분부터 시작하고 내 몸의 반응을 보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복합 제품으로 넘어가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1. 성분과 함량을 정확히 확인하고 2. 기능성 인증과 안전성을 따져보고 3. 단일인지 복합인지 구분해서 선택하자. 이 세 가지 기준만 알고 있어도 이제 광고나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나한테 맞는 영양제를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골라서 먹는 영양제,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면 좋을지 복용 중 주의사항과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영양제를 샀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복용 시 주의할 점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간과 타이밍입니다. 영양제마다 먹는 시간이 다릅니다.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 것도 있고 식후에 먹는 게 안전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철분은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속 쓰림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땐 식사 직후는 피하고 식간, 즉 식사와 식사 사이에 드시면 괜찮습니다. 또 비타민 B군은 아침에 드시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C는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조합입니다. 모든 영양제가 다 잘 어울리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칼슘과 철분은 함께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타민 C와 철분은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지만 칼슘은 따로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영양제를 분산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영양제는 음식 같아 보여도 몸 안에서는 약처럼 작용합니다. 특히 혈압약, 항응고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 은행잎, 마늘 성분과 충돌할 수 있어요.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새로운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꼭 주치의나 약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보관 방법입니다. 영양제를 아무 데나 놓고 드시는 분들 은근히 많으세요. 햇빛이 드는 창가, 습기 많은 부엌, 냉장고 안 이런 곳에 두면 영양제 성분이 쉽게 변질됩니다. 가장 좋은 건 서늘하고 건조한 곳, 햇빛이 닿지 않는 서랍이나 약통입니다. 병을 꼭 닫아서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해요. 또 습기를 막기 위해 원래 들어있던 방습제도 그대로 두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영양제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먹다가 남긴 걸 몇 년째 두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한번 개봉한 제품은 최대한 36개월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계속 먹기보다는 23개월 먹고 한 달 쉬는 식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는 게 필요해요. 내 몸에 맞는지도 정기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손발 저림, 속쓰림, 피곤함, 설사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바로 중단하고 전문가에게 상담받아야 해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 영양제마다 복용 시간이 다르다. 2. 서로 안 맞는 조합은 피해야 한다. 3. 약과 함께 먹을 땐 꼭 전문가와 상담한다. 4. 보관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한다. 5. 유통기한과 내 몸의 반응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영양제를 훨씬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노년기에 꼭 필요한 영양제 복용 지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야기 잘 따라오셨나요? 영양제는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마법의 알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몸에 꼭 필요한 걸 알맞게 꾸준히 챙긴다면 분명 건강한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도구가 되어줍니다. 그동안 좋다는 말만 듣고 무턱대고 드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먹는 게 정말 필요한 건지 혹시 과하게 먹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사람마다 필요한 게 다르고 순서와 기준이 있다는 걸 이제 아셨을 겁니다. 비타민 D, 칼슘, 오메가3, 유산균, 단백질 이런 영양소들 이제는 광고가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기준으로 선택하셔야 해요. 또 약과 함께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 몸을 믿고 꾸준히 돌보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나를 더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의사와 상담하고 자녀와도 상의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는 확신을 조금씩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드시고 있는 영양제가 과연 나한테 맞는 건지 고민되신다면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건강은 급하게 바뀌지 않지만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지혜롭게 챙기면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꼭 기억해 주세요. 영양제는 건강을 지키는 도구지 건강을 대신해 주진 않습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잘 쓰느냐가 바로 노후의 지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습관은 멈추고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